글쓰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치끈 아파오고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아, 괜찮습니다. 다들 그러니까요. 사실 글쓰기는 뭐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술에 가깝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기술의 설계도를 우리가 함께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누구나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와,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심지어 진짜 뛰어난 문장가들조차도 글이 안 써져서 벽에 머리를 찍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글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거, 이거 절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글쓰기가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지어 올릴 수 있는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그렇죠. 영감에만 의존하는 그런 예술이 아니고요. 설계도를 그리고 재료를 다듬어서 건물을 짓는 건축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훌륭한 글이라는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핵심 재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훌륭한 글은요, 바로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지식. 이건 그러니까 뭘 말할 거냐 하는 글의 내용과 깊이를 말하는 거죠. 둘째는 구성력입니다. 이 지식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보여줄지 설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력. 내 생각을 얼마나 명확하고 또 힘있게 전달하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핵심 건축 자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재료는 알았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 봐야겠죠? 바로 작가를 건축가처럼 만들어주는 계획 단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의 글도 똑같습니다. 세심한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이 지점이 글쓰기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설계도 없이 벽돌부터 쌓으면 결국 무너지듯이 계획 없이 시작한 글은 길을 잃게 마련이거든요. 이 계획이 바로 글의 튼튼한 뼈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상과 계획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발상은 뭐랄까, 아, 이런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탁 떠올리는 단계예요. 마치 건물을 지을 멋진 땅을 발견하는 것과 같죠. 반면에 계획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나갈지 상세한 개요, 즉 설계도를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는 아주 구조적인 단계입니다. 이 계획 단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목표는 질보다 양. 일단 머릿속에 있는 글감들을 전부 다 꺼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좋은 걸 골라내는 겁니다. 자, 설계도까지 준비가 됐다면 이제 어떤 스타일의 건물을 지을지 결정할 차례죠. 글의 구성이라는 게 무슨 딱딱한 규칙이 아니에요. 내 목적에 가장 잘 맞는 구조를 선택하는 일종의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쓰려는 글의 목적이 뭔가요? 거기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구조, 그러니까 건축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고서나 제안서처럼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문제 해결식이 아주 좋겠죠. 현상을 보여주고 원인을 분석한 다음 해결책을 제시하는 흐름이니까요. 반면에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수필 같은 글이라면 화제식이 어울리고요. 또 학술 논문처럼 뭔가 비판하고 내 주장을 펼쳐야 한다면 비판 주장식이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이건 딱딱한 공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길을 찾아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가장 실용적이고 많이 쓰이는 문제 해결식 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논리가 아주 명확하죠. 1단계,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현상을 제시해요. 2단계,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원인을 파고들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특히 보고서나 논술 쓸 때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잡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독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기억하게 될 부분, 바로 건물의 화려한 입구와 출구,
즉, 글의 시작과 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글의 첫인상, 바로 서두는 독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시작부터 독자를 확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화제가 되는 시사적인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아주 흥미로운 개인적인 일화나 예시를 들려주는 거죠. 또 생각을 딱 정리해주는 강력한 인용구로 주제의 틀을 잡거나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독자를 위해 친절하게 정의해주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부터 독자의 시선을 붙잡고 이 글 재밌겠는데?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결말은 영화의 엔딩씬처럼 연출하라. 와,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맞아요. 글의 결말은 그냥 내용을 닫는 게 아니에요. 독자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한 장면이어야 한다는 거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요. 그래서 좋은 결말은 보통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해 주는 거고요. 둘째는 그 주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즉 전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독자가 책을 덮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 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쓰기의 진짜 마지막 단계, 바로 수정입니다. 이걸 그냥 오타나 맞춤법 검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안전검사도 하고 디자인도 최종 점검하는 것과 같아요. 글의 논리적인 흐름은 괜찮은지, 내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 전체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들을 여러분이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실용적인 도구함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4가지 전략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초고는 무조건 빠르게 쓰세요.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쭉 써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글을 쓰다가 길을 잃었다 싶으면 무조건 상세한 개요에 의지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겁니다. 셋째, 쓰면서 계속 읽으세요. 바로 앞단락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문장을 이어가야 글이 자연스러워져요. 마지막 넷째, 수정은 반드시 잠시 쉬고 나서 하세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내 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글쓰기의 시행착오를 확 줄여주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글이라는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와 핵심 도구들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써내려갈 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아이디어부터 첫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리시겠어요? 여러분의 멋진 건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